예, 안녕하십니까. 많이 계시진 않지만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허리라인 완성을 위한 힙 골반 성형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지방 흡입 이식 강의가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이제 좀 많이 레드오션이 돼버린 것 같아요. 가격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선생님들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신 것 같고, 또한 한편으로는 트렌드도 좀 더 넌인베이시브한 뭐 보톡스 필러, 뿌띠 시술 이런 위주로 자꾸 트렌드가 가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체형 시술에 있어서 지방 흡입, 지방 이식은 뭐 다른 어떤 시술보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영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술이겠죠. 왜 팔 지방흡입, 복부 지방흡입 이렇게 안 나누고 무슨 허리라인 완성을 위한 이런 식의 주제를 붙였냐면요. 저희가 그냥 이제까지는 복부를 흡입을 하고 허벅지를 흡입하고 이런 한 에스테틱 유니트를 그런 식으로 나눴다면, 실제로 우리 고객들, 우리 환자들이 생각하는, 여자들이 생각하는 에스테틱 어떤 유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부학적 유닛과는 좀 다르죠. 전체적인 팔 라인, 어깨 선, 허리 라인,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다리 선, 발목까지의 라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좀 다르기 때문에 지방을 그냥 단순히 어느 부위에서 뽑고 넣느냐가 아니라 전체적인 라인을 완성하는 그런 개념, 지방의 재배치의 개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골반과 힙의 미학적인 접근, 그리고 엉덩이와 둔부 꺼짐에 대한 어떤 우리가 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누가 봐도 굉장히 부러운, 여성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부러운 몸매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날씬해서 또는 단순히 다리가 길어서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의 개념. 요즘 애플 힙이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런 애플 힙은 도대체 어떤 걸 애플 힙이라고 하는 걸까? 그거를 그냥 우리가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화하고 수치화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같은 이제 의사들 또는 과학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애플 힙을 만드는 효과는 별로 없겠죠. 글루테알 에스테틱 유닛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러브 핸들 또는 뒷구리라고 부르는 플랭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크랄 트라이앵글, 세이크룸의 푹 꺼진 부위. 그 다음에 버턱은 너무 처지지 않게 볼륨감 있게 시메트리컬 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는 적당하게 좀 볼륨감이 있으면서 떨어지고, 인프라글루티알 다이아몬드라 그래서 다리가 약간 벌어진 듯 하다가 살짝 다시 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너무 마르지도 않고 적당히 아름다운 그런 허벅지하고 허리 라인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보면 여기 이렇게 좀 꺼져 있어요. 이렇게 이건 세이크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고요. 세이크랄 딤플, 이건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여자들은 이제 다 알고 있죠. 레터럴 디프레션, 꺼진 부위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글루티알 리가멘트에 의해서 생기는 인프라글루티알 폴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겉에서 봤을 때 약간 들어간 부위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들어간 부위들이죠. 이거는. 자, 해부학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 아까 이 세이크랄 딤플이라고 하는 이 세이크랄 딤플은 포스테리어 슈퍼리어 일리악 스파인이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일리악 크레스트에 의해서 힙의 어퍼 머더가 형성이 되고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들 보면 옆에 엉덩이가 푹 꺼져요. 여기가 옆에 쑥 들어가죠. 또는 너무 마른 사람들 쑥 꺼져서 고민인데, 그 부위는 그레이터 트로칸터, 우리 피머에 여기서 이제 모든 웬만한 근육들이 다 붙죠. 인서션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꺼지는 자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글루테알 폴드는 이제 스킨과 머슬 사이에 파샤, 이따가 이제 그림 또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예요. 세이크럴 딤플이 옆에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뚱뚱하거나 너무 마른 사람은 이게 없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피어싱도 하고요. 자, 아까 보셨던 랜드마크, 요것만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인 거는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리아 크레스트, 아까 요 일리아 크레스트가 힙의 어퍼 마진이고요.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일리악 스파인, 이게 세이크랄 딤플이다. 아까 레터럴 트로칸터, 피머의 레터럴 트로칸터로부터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글루테우 막시무스, 바스투스, 레터럴리스, 쿼드러스, 페모리스 같은 모든 사이의 버터의 머슬들이 다 인서션해요. 그러니까 머슬이 인서션 하는데 거기 안 꺼질 리가 없죠. 파이브로틱 밴드들이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우리의 지금 오늘 주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인프라글루테알 폴드는 서브큐타너스 팻에서 서브큐타너스 팻을 이렇게 받쳐주는 조직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허리가 잘록하고 힙이 좀 풍만하고 뭐 그런 체형을 좀 섹시하고 예쁜 체형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허리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힙이 나와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낄 것인가? 웨이스트 힙 레이쇼, 이거는 단순히 비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라인의 허리 라인의 미적 개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힙 서컴퍼런스, 제일 넓은 부위 분의 웨이스트 제일 좁은 부위를 이제 재죠. 그래서 분수로 나누었을 때 여자의 경우에 0.75, 뭐 남자의 경우에 0.85. 근데 이거 수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비만에서는 뭐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 하면 이건 미학적 개념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보통 여자들이 그 웨이스트 힙 레이쇼가 작을수록 섹시하고 아름답다고 느낀다고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분 보면은 뭐 거의 0.5도 안 되겠죠. 0.4나 될까요? 아름답습니까? 어떤 웨이스트 힙 레이쇼가 그럼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낄 것인가? 자, 지금 이제 그림들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이 A 그룹은 뭐가 똑같아요? 힙이 똑같죠. 그리고 웨이스트가 점점점 증가하죠.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은 웨이스트는 똑같습니다. 근데 힙 서컴퍼런스가 점점 작아지죠. 다시 말해서 이쪽이 힙이 좀 큰 거고 이쪽이 허리가 잘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게 더 섹시하고 더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A 그룹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가 제일 나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 0.6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걸 봤는데 이게 좀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쪽에서는 보면 그러면 이쪽에서도 0.6일까? 아니었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0.7, 웨이스트 힙 레이쇼가 0.7인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고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을 보면 무조건 웨이스트 힙 레이쇼가 작은 게 아름답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웬만하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힙이 너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리가 얇은 것을 선호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논문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문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슷한 그런 아이디어란 웨이스트 힙 레이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논문인데 미국 남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웨이스트 힙 레이쇼가 0.7이 제일 좋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하자 헌터 게더스니까 뭐예요? 수렵 채집하는 그 원시 공동체 사회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 수렵 채집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남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더 높은 스케일을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쨌든 같은 문화권이지만 이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특이한 건 우리가 이제 지금 웨이스트 힙 레이쇼는 앞에서 봤을 때 허리하고 이 라인을 보여준 거예요. 그 웨이스트 힙 레이쇼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을 보여준 건데 옆으로 서서 엉덩이가 나온 거랑 엉덩이 나온 거를 버터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를 가지고 또 해봤더니 오히려 보통 일반 미국인들보다 더 엉덩이가 나온 거, 다시 말해서 레이쇼가 더 작은 거를 선호했다는 거죠. 이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선호하는 것들이 다르다.
그런 이제 재밌는 논문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는 웨이스트 힘 레이쇼를 뭐 한 0.7 정도 아이디어하다고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 우리 옆에서 봤을 때 아이디어란 거는 이제 먼스 푸비스하고 레터럴 트로칸터, 그 다음에 힙의 가장 프로트루딩 되는 파트, 이 세 개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고, 이 거리의 절반일 때를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뭐 통계적으로요. 이거는 이제 뭐 미학적 관점, 어떤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힙업 수술을 할 때, 뭐 보형물을 넣을 때 다 이런 식으로 좀 옆에서 사진을 찍고 이제 개념을 잡거든요. 이제 그 얘기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힙이 처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데, 이 리가멘트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엉덩이가 처지죠. 그래서 힙을 지방 흡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여기 처지면 여기를 흡입을 하는데, 이때 이 서브글루티알 리가멘트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처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을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처진 지방을 흡입해서 이 위에다 이식해 주는 게 지방을 이용한 힙업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여기 밑에 있는 지방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또 처음에 이제 지방 흡입한다고 열심히 해준다고 이거 다 빼내고 나면 엉덩이가 저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거 한참 밑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완전 납작해지면서.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루티알 레전은 어떻게 그러면 수술을 하나? 임플란트를 많이 쓰죠. 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턱이 뒤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여성들은 이제 오리궁둥이라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보다는 옆에 꺼진 걸 채우는 걸 그걸 더 니즈가 많은데, 그건 이제 임플란트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라이포석션하고 팻 트랜스퍼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티슈 플랩도 가능합니다만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프팅이라 그래서 일리아 크레스트 쪽에서 피부를 잘라서 리프팅하는 수술인데, 이건 제가 몇 번 해봤는데 흉터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안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임플란트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을 머슬 밑에, 머슬 가운데, 머슬 위에 서브큐타너스 레이어로 넣게 되죠. 인시전해서 벌리고 파샤 밑으로 들어가서 머슬 제끼고 머슬 가운데다 이제 임플란트 넣고 슈처하고. 자,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힙의 라이포석션과 팻 트랜스퍼인데요. 그러면 어떤 지방을 사용할 것이냐? 우리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의 재배치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남는 지방, 쓸데없는 지방, 불필요해서 오히려 웨스트 힘 레이쇼와 라인을 만드는데 별로 불필요한 안 좋은 지방들을 사용해서 러브핸들이나 승마살, 엉덩이 밑살을 사용해서 팻 트랜스퍼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글루티얼 폴드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레터럴 글루테럴 디프레션은 레터럴 트로칸터 디프레션이다. 그래서 자, 팻 트랜스퍼 할 겁니다. 자, 디자인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 중에 지방 흡입 이식을 다 하시죠. 그쵸? 하셔서 아마 들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방 흡입 이식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술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어떤 개념을 잡고 어디를 어떻게 넣어야 되고 디자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이상이에요. 투메서트 넣고 라이포석션하고 팻을 이제 집어넣겠죠. 보통 지방 이식처럼 저도 이제 2차까지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가슴 지방 이식을 많이 하는데, 가슴 지방 이식은 이제 프레시한 지방을 이용을 하지만, 여기 힙에다 넣을 때는 그냥 냉동 지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컴플리케이션 중에서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칼시피케이션인데요. 여기 칼시피케이션 생겨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슴하고 달리. 그래서 다시 뽑지 않고 냉동 지방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많이 꺼진 경우에는 한 200cc 한쪽에 넣기도 하고요. 보통 한 150
정도 넣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컴플리케이션으로는 뭐 라이포 석션 컴플리케이션이 있겠고, 뭐 인펙션이 있겠고, 그렇죠? 자, 이런 사람을 만약에 좀 아름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먼저 뽑아야겠죠. 러브핸드를 라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가 좀 처졌고요. 여기 이제 승마살도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뽑고, 그 다음에 여기 늘어진 지방을 좀 제거를 해주겠죠.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게 요게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꺼진데 옆에선 여기, 그리고 또 여기다 좀 넣어주고요. 자, 인시전은 우리가 지방을 뽑을 때는 꼬리뼈 부위에 여기 한 3mm 정도 인시전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여기 다 어프로치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뽑고요. 물론 힘들면 뭐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뭐 너무 무리하시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넣을 때는 이 꼬리뼈 쪽에서 어프로치 하기에는 굉장히 좀 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캐놀라를 휘어가지고 넣어보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무리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뭐 18게이지 캐놀라로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그냥 한 1mm, 2mm 정도만 인시전 넣고 하시면 흉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지방 흡입을 했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통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아마 별로 안 예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라인을 좀 잡아주면 훨씬 더 좀 낫죠. 이 사람도 여기를 좀 잡아줬죠. 살짝만 잡아줘도 이렇게 라인이 좀 살죠. 이분도 여기를 주로 이렇게, 우리나라 여성들은 저기 엉덩이보다는 좀 바깥쪽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이분도 여기 있는 지방, 여기 있는 지방, 여기 있는 지방 빼서 살짝 위에 넣고 바깥쪽에 넣고 이렇게 라인을 좀 잡아줬죠. 절대로 지방 흡입만으로는 이런 라인은 불가능합니다. 안 나오겠죠. 이분도 뭐 애플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봐줄만 하죠. 이때보다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